이슈파이터 두 번째 주제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분석인 정청래입니다. 참 문재인 아니셨습니까? 원래는 참 문재인이었죠. 그렇군요. 정권 교체 이후에 참 분석인으로, 참 예언인으로. 워낙 이 다방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인정합니다. 네. 또 한 분 이재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5400과 TBS 앱으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BS 앱과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두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6억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 예언인으로서. 네. 저는 15년 예측했었어요. 뭐 오차 범위 안에 있네요.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20년이 나왔다고 그래서. 네. 이게 잘 됐구나, 재판이.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정열 전 판사의 분석을 보니까 이 재판도 재판이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저는 어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았어. 이정열 판사가 이걸 분석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네. 이게 재판이다. 네. 삼성 봐주기. 예.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인 침묵의 카르텔. 네. 오늘 언론 사설을 봐도요. 다 최순실 20년 구형이 돼서 국정농단에서 엄벌에 처했다. 사필 규정이다. 근데 사필 규정은 내가 한 말이고. 네. 그걸 또 받아 썼더라고, 어떤 언론에서. 예. 근데 삼성에 대한 얘기는 시옷도 없어.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성에 대해서는,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역시 사법부도 무릎을 예. 꿇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죽은 권력이잖아요. 박근혜나 최순실은 완전히 두들겨 패고. 그렇죠. 네. 네. 정말. 이게 유력, 죄. 유력 무죄, 예, 무력 유죄. 네. 네. 그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제 저 생각하고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네. 뭐 저도 달리 드릴 말씀은 근데 없는데. 저를 왜 불렀어요? 그냥 혼자 둘이 하시지. 네? 아니요. 참 예언인의 말씀을 들어야 이제 또 네. 앞으로 미래를 또 전망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징역 20년, 뭐 벌금은 그렇다 치고요. 예.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형량으로는 저도 뭐 그 정도면 적절한 형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수미안가 옛날에 그 수미안가로 성적을 매겼잖아요. 네. 그 삼성 항소심 판결이 양 정도 된다면 에이, 너무 후하신 거 아닙니까? 그 수미안가에서 예. 양 아니야. 그거는 수미안 뭐 양 또는 가야 돼. 가 판사가 그 정도 정도면 텐데 뻑뻑뻑 가야 돼. 예. 가. 지금은 고. 이 지금 최순실 판결은 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미. 예.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량 양형에서는 뭐 국민의 법감정하고 유사하게 판단을 했었는데 네. 내용에 들어가 버리면 부실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거 먼저 가죠.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용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아쉬운 점 가기 전에 그래도 이 제대로 이제 팰라면 예. 칭찬 좀 해놓고 해야 되니까. 예.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좀 적정한 그렇죠. 형량이라고 예. 하셨거든요. 왜 근데 20년이 선고가 된 건지 뭐 이렇게 재판부에서 밝히거나 뭐 이렇게 분석하신 게 있으신죠? 지금 뇌물이라는 게 네. 사실은 1억 이상을 받으면 법정형이 10년 이상형이잖아요. 네. 뇌물이 인정된 뇌물이 73억인데요. 70억 가까이 되죠. 네. 73억 가까이 되는 네. 거죠. 72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액수는 사실은 천문학적인 액수거든요. 그렇죠. 1억의 실제 뇌물을 수술하면 징역 7, 8년 이렇게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 뇌물 이외에 다른 범죄도 지금 그렇죠. 권력을 이용해서 직권 남용한 예.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뭐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최소 20년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뭐 법조인이지만 국민의 또 일원이거든요. 네. 검찰의 구형이 25년인데 20년 정도면 최순실의 나이가 만 62세를 고려를 하면 사실상 무기징역형에 가까운 게 아닌가. 네. 3년 플러스. 물론 이제 이대 입시 불이익. 이대 하면 예.
89살에 나오게 되는 셈이거든요. 예. 이 무기징역도 중간에 감형이 되면 20년 그렇죠. 또는 예. 18년에서 네. 20년 정도 되면 나올 수도 있는데 가석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건 사실상의 무기징역에 가깝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삼성과 예. 또 비교를 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이 재판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등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 억울하지 않게. 그래서 해야죠. 법원에 가면 뭐 이렇게 저울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 네. 정의의 여신. 그렇죠. 정의의 여신. 네. 이게 수평을 이루고 있잖아. 네. 저울질을. 예. 근데 제 동료 국회의원이었던 서귀포의 김재윤 의원, 거기는 이제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안 받았다. 근데 4천만 원 정도인가 받은 걸로 법원에서 처분을 내렸어요. 예. 징역 4년 살고 있어요, 지금. 아, 죄명이 뭐셨는데요? 그 뇌물 뇌물이? 받았다는 거죠. 4천만 원 넘고요. 네.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아니, 본인은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실제 판결로서 네. 선고된 거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근데 지금 징역 4년 살고 있어요. 내가 면회 한번 갔었거든요. 아니 2억이라도 4년이면 지금 비교해 보면 사실 많은. 그러니까 제가 거죠. 모르겠어요. 그 구체적인 게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래서 상품권 정도를 받은 걸 인정한 것 같아요. 네. 200만 원에 300만 원. 나머지 다 부인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2억인지 4천만 원인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4년을 지금 살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께서는 결국 2억이라고 쳐도 2억이라고 쳐도 백번 쳐도 이제 양보해서. 4년인데. 근데 이재용은 30몇 억 뇌물 예.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집행유예잖아요. 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72억이니까 네. 그것만 단순 비교해도 그래서 뭐 사실은 많이 때린 건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래도 기존의 법원의 판결 내용을 봐서 그 정도면 그래도 익스큐즈가 가능하다. 아 영어로 익스큐즈가 뭔 뜻인지 알죠? 죄송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약간 뭐 많이 때린 건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견해를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네. 뭐냐면 지금 검찰 구형이 25년인데 네. 20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검찰 구형이 25년이라고 하는 거는 공소 사실,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된 사실 전 혐의가 전부 유죄가 됐을 때 25년이라고 이제 구형을 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선고 결과를 놓고 보면 무죄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선고가 됐는데 네. 보통 법원에서 구형량의 한 절반 약간 넘게 선고하는 관행하고 따져보면 네. 전부 유죄가 돼도 25년이라고 구형했는데 무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훨씬 넘어서 5분의 4에 해당하는 20년이 선고된 거다. 그럼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형이 너무 센 건지 아니면 검찰 구형량이 너무 낮았던 건지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부분, 네네. K 미르 스포츠재단의 뇌물 부분은 무죄돼지고 장시호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의 제3자 뇌물 부분은 무죄됐었는데 네. 사실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무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불법행위, 권력을 이용해서 한 불법행위 부분이 사실상 양형에 다 고려된 것이 아닌가. 네.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국정농단을 했던 것이고 격가지 부분에서 법리적으로만 그 무죄를 선고를 하지 실질적으로 아주 재질이 나쁘다는 걸 다 고려를 해서 네. 실질적으로 100%가 유죄인 거와 동일하게 선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 유무죄 판단한 걸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요. 보도자료에 뭐 우리 이정열 전 판사 다 아시겠지만 미르 K 스포츠 대전 설립 모금, 특가법, 뇌물죄 이거 삼성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액수가 큰 거잖아 이거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온 상태에서 20년이 나왔다는 것은 검찰 구형에 비하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아, 네. 근데 역시 삼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무죄 판정을 한 것은 네. 저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죠. 뭐 기왕 이야기 꺼내셨으니까 그쪽으로 가보죠. 이 삼성 부분에 이제 칭찬 다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네. 삼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난 부분이 지금 이 삼성 관련해서 결국 뭐 문영표 뭐 전 이사장이나 뭐 이런 쪽 빼고는 하여튼 거의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재판이 3개가 있었던 셈이잖아요. 하나는 이재용 피고인 1심 재판, 이재용 피고인 항소심 재판, 어제 있었던 최순실 피고인 재판. 이 3개에서 지금 뇌물로 인정된 걸 보면은 처음에 그 코어 스포츠 용역대금 36억 원 전부 셋 다 인정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대금은 1심들은 인정을 했고요. 네. 항소심에서는
사용 대금이라고만 했고요. 계산 불가.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좀 눈길을 끄는 게 이재용 피고인 1심 재판 후에 항소심 재판이 있었고 거기서 36억만 인정했는데 그것보다 하급심인 1심이 이번에 72억으로 갔거든요. 73억. 예.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저는 네. 우선 일반론적으로 네.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잖아요. 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편타당한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아니 이 돈을 준 사람은 죄가 아니고 네. 돈을 받은 사람만 죄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굳어진다면 뇌물 사건에 있어서 새로운 판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돈을 준 사람은 아 나는 그냥 뺏어가지고 뺏긴 거야. 나는 피해자야.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다 무죄가 날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지금 판례를 지금 남겨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하나 들고 네. 도대체 대한민국 같은 사법부 같은 재판부에서 물론 1심과 2심 차이가 있지만 어디는 죄가 되고 어디는 죄가 안 되고 뇌물을 준 사람은 죄가 안 되고 또 뇌물을 받은 사람은 죄가 되고 이거는 법 이전의 상식에 부조하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각각 판결이 지금 자체 충돌하고 있고 자체 모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상식선에서 일반인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실체적 예. 진실을 부정한 게 뭐냐면 삼성은 당연히 이건희 회장이 지금 저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합법적으로 하든 불법적으로 하든 그건 논의를 치더라도 당연히 지금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판사님은 승계 작업은 없다. 네. 그 말이 되냐고 그 지금. 그러니까요. 그 질문에서 이 본질 부분을 직접 이야기를 하면 네. 최순실 1심 판결하고 이재용의 항소심 판결의 차이가 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 그 여부 갖고 이제 갈려진 거잖아요. 네. 그 정영식 부장, 고등법원 부장 고등법원. 판결, 그분 판사 맞아요, 근데. 근데 고심을 나름대로 했겠지만 예. 일면만 본 것 같아요. 형식적 소유권 자체가 삼성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갖고 판단했는데 민사의 판결 논리하고 형사 판결 논리하고 다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형사 판결은 사실상 소유권 행사를 누구가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거든요. 지금 정유라는 엄마한테 물어와서 최순실을 물어가고 너 것처럼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너 말처럼 사용하면 된다 이야기했던 거고 최순실이가 항의를 하자 그 삼성의 사장이 직접 와서 아이 그까짓 거 얼마 된다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 김세윤 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정유라가 행사했다, 최순실이 행사했다고 본 거거든요. 이게 수십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우리 대법원 판례에 맞는 거죠. 네. 그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판결을. 이게 지금 최순실 재판의 그 논리가 우리 전통적인 판례의 논리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 다스 지금 실소유주를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유라가 탔던 말의 실소유권, 실소유자가 누구냐? 그것은 정유라, 최순실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김세윤 부장판사는 그걸 인정을 했고, 왜냐하면 처분권이 뭐 네. 정유라, 최순실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정 의원님 말씀에 약간 제가 보충을 해드리자면 네. MC의 그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선고 과정에서 김세윤 보충권 행사하셔도 부장판사가 됩니다. 김세윤 부장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소유자 명의가 누구로 돼 있던 간에 그렇지.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권한과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네. 그 판례에 따라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에게 있다. 그렇죠. 해서 이제 뇌물수수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가 누구 겁니까를 여기서 논란할 필요 없이 네. 경주에 있는 다스 근처에 그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 MB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독일도 그 주변에 아직 말도 있는 거고 독일 사람들이 이사를 잘 안 가잖아요. 네. 그 주변에 가서 이 말 소유 누구 겁니까? 그 정유라 말이라고 다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현지 지금 최근에 취재를 했던 기자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저는 법리나 법원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공판 중심주의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을 지켜본 상식적인 사람도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내는 것이 저는 명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말에 대해서 네. 말에 대한 소유권이 뭐 삼성에게 있다, 형식적인 서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 때문에 말이 나. 그런 예, 말이 안 되는 됐다.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삼성을 이렇게 봐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상식을 바꿔야 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이게 자본주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짜는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삼성이면. 기업의 목적을 또 바꿔야 돼. 네. 기업은 이윤 추구 및 네. 자선 사업을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거. 상식을 바꿔야 돼. 그렇죠. 상식 사전을. 이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자영업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분들께서 겪어오신 것이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렇죠. 남의 걸 어떻게 먹을 때는 뭔가 이게 이유가 있는 거고 잘못 먹으면 체해. 이런 게 우리 상식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자선사업 이정렬 판사님 원래 출연료가 있잖아요. 공짜는 그렇죠. 없어요. 예. 노동에 대한 다 대가가 있고. 그럼요. 그리고 뭔가 주고받기 하면 뭔가 기대가 할 게 있고. 네. 그리고 당장 뭘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익을 기대하고 한다. 이걸 보고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기대권. 그렇죠. 있고요. 저는 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예. 좀 재밌다기보다 좀 분개했던 게 그 항소심, 이재용 피고인 항소심 판결에서 1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의원님 말씀대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또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는 장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고 누가 처분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데 일단 판사들이나 이 좀 이렇게 탁상공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류를 좋아해서 그래서 삼성 측에서 1심 재판 진행 중에 서류를 꾸며낸 거 예, 아니에요? 꾸며낸 게 있어요. 2017년 5월 14일자로 합의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합의서에 보면은 이 매매 계약을 삼성이 깬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뭐였냐면 소유권이 우리 삼성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계약도 깰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소유권이 없는데 계약을 깨겠냐. 이런 계약을 깰 수 있는 것을 보면 이 소유권은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합의서가 들어가요. 네. 이 합의서를 배척을 하면서 못 믿겠다고 하면서 1심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 이 문장이 참 좋아요. 이 합의서는 이 사건 계약 등 공판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된 사항들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정렬 전 판사가 예.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예. 있네. 저 이거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에 맞는 것에 그렇죠. 따라서 서류를 꾸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안 됐으면 그렇게 안 꾸민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전에 썼더라면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쟁점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뒤에 예. 소급 적용한 거지. 그렇죠. 정확하죠. 네. 이게 진짜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돈이 없어서 변호인을 선임을 못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수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됐었어야죠. 맞습니다. 시점을 보면요. 네. 그 이후에 변호인들이 이 사건에서 쟁점이 앞으로 될 거니까 이 소유권이 있다는 부분을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코치를 받고 제출한 네. 거예요. 만들어서 제출한 예.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중요한 부분 변호인들의 조력을 다 받고 있는데 특검에 수정하면서 조사받을 때 받기 전에 제출하고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진술을 받기 전에 변호인들이 다 브리핑을 했을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제출을 못했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는 없었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일자 자체도 그래요. 또. 그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조작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항소심에서 이 문서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면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건데 그거를 1심에서 이게 조작된 증거다라고 해버렸는데 항소심 가서 매매 계약이 그러니까 결국은 있었다라는 게 돼갖고 삼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니까 이 합의서도 결국 유효한 합의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합의서도 어쨌든 소급해서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 작성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문제고 저는 774억 있잖아요. 미르 K 스포츠 네. 대단 이것이 어떻게 빠져야 되는지 당연히 뇌물 아니에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거둔 거 아니에요. 아니 재벌들이 뭐 자선 사업한다고 그리고 예를 들면 불우이웃 단체라든가 이런 데 줬다면 이해가 가겠어.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최순실의 사익 편취 과정 속에서 미르 K 스포츠 재단을 세웠고 거기서 각종 이권을 거기서 본인이 사익을 편취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뇌물이 안 되냐고. 그 문제는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 뭐 명징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그 중에 롯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준 70억은 그 제3자 뇌물로 유죄로 인정됐잖아요. 그건 나중에 또 토해내서 갖다 준 거 아니야? 근데 그건. 그 문제는 앞부분 거는 일률적으로 배당이 된 부분은 다 무죄를 하고 직권 남용죄로만 인정하고 롯데는 추가적으로 더 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의 이재용도 독일에 보냈던 보냈던 말대금과 말대금, 뭐 차량 구입 대금 이런 뭐 73억 부분은 네. 별도로 냈던 부분을 어쩌다가 이 외국에 부분은 있어가지고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률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대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일반인들의 법감정하고 전문가의 법정은 다를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그게 법도 타당하다는 상식의 이야기가 최소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요, 네. 정영식 판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뭐 재산 구기도피해 이거에서 아니다. 그리고 단지 그게 외국에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트위터를 썼어요. 나는 정형식 판사를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다. 삼성 이재용을 풀어준 판사를 나는 욕할 뿐이다. 근데 정형식 판사가 그 재판부였을 뿐이다. 나는 그렇게 내가 누가 그 비판을 재판을 했어요. 하네? 그렇죠. 말 나온 김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재산 있어요. 국외 도피 문제는 어제 최순실 판결은 물론 공소 사실이 아니지만 네. 범죄 수익 은닉죄 부분이 네. 유죄를 판단하면서 이재용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재산 국외 도피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을 대한민국 영역 바깥으로 빼돌리는 거를 처벌하는 범죄거든요. 더군다나 신고도 허위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외라는 개념이 뭐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그렇죠. 이외에는 다 그렇죠. 국외. 그런 재산 의도, 도피잖아. 의사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재산을 다른 나라에 보내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그럼 북한으로 빼돌리면 그거는 국위도피 이해가 아니에요. 헌법상은 우리 자, 논점이 다르니까. 정 의원님께서 뭐 기원제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이 정의감이 충만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에 SNS에다가 이재용 부회장 풀어준 정영식 판사님 부끄럽지 않나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네네. 예,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우선 이제 20년 구형이 딱 20년형이 딱 선고가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안종범 6년 딱 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타는 거 살펴보고 판결문이 어떤가를 살펴보지 전에 아니 안종범도 6년인데 아니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예. 법이라는 게 내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국민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법은 도덕과 양심, 상식의 최소한이거든. 아니 어떻게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나? 그것도 3.5 법칙도 적용도 안 했어. 그렇죠. 0.6, 0.5. 그러면서 했던 얘기들이 다 무슨 네. 개그 콘서트 대본에나 나온 듯한 그런 판결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분 얼굴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네, 그 얼굴을 봤는데 이분은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재용 엄마 아빠도 못하는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얼굴보다는 판결문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항소심 판결문을 얼굴도 보면 판결문하고 비슷하더라고. 판결문은 저희들은 아니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얼굴이 두꺼울 수가 있을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직업상 예, 판결문을 제일 네. 우선적으로 보는 건데 판결문을 보면 양형유예 보통 예. 길어야 2페이지거든요. 네, 예. 이재용 판결문에 보면 이재용을 집행유예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페이지, 수페이지를 써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판사가 쓰는 판결문이 아니라 변호인이 쓰는 의견서, 양형에 대한 의견서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변호사를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변호사? 아니, 이제 변호사는 직업상 네. 피고인의 양형을 이렇게 이런 점 고려를 해서 그 양형을 최대한 선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사실 그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몇 줄에 채택하는 건 몇 줄에만 그치거든요. 근데 주줄이 다 써놨다고.
나 이 부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유재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형 이유라는 게 뭐냐면 왜 이런 형을 선고하는지 판결문에 쓰는 그 부분인데 네. 거기에 보면 이재용 피고인 부분에 대해서 이 쓰기를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네. 문구가 나오거든요. 네. 왜 짐작을 하고 재판을 하나? 아니 예. 안종범 수첩을 이번에 또 증거로 인정을 했잖아요. 네네. 김세훈 1심 부장 판사는 네. 또 정영식 판사는 그것을 이제 탄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이정열 판사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 뭐 전문 증거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동원해서 다 하던데 네. 저는 그런 것은 그걸 떠나서 대통령이 부르고 받아 적는 거예요. 네. 그 받아 적기도 바빠요. 말하는데 그 글쓰기 속도하고 말이 더 빠르죠. 근데 그 속에서 자기의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무슨 뭐 기획과 뭐 이런 것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죠. 상식적으로 기자들도 대통령 기자회견다 받아 적으면 줄임말은 쓰기는 하는데 그대로 다 쓰지 자기 생각은 나중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기사를 쓰고 나서. 그렇죠. 근데 그걸 엄연히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하고 뭐 하고 뭐 만나는 거 주선하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증거로 인정 안 하면 봐주려고 하지 않으면 난 다른 의도는 없다고 봐요. 그게 이제 좀 전문적인데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제3자가 기재를 하면 이게 전형적인 전문 증거에서 그 사람 그 증거 능력을 인정을 못하는 전에 건 들은 맞아요. 것을 전문이라고 그러죠. 예. 예. 네. 예.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전 의원, 저 의원님과 저하고 이야기를 한 거를 내가 쓰면 네. 그거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의 녹음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박근혜 지금.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그 누구죠? 수석. 안종범. 수석. 안종범과 이러한 취지의 대화했다는 사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직접 화자니까요. 대화자니까. 이게 사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 전문 증거니 뭐니 이것보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눈에 맞고 상식의 선에 맞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저는 이제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저도 법 공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했죠. 이런 게 증거가 안 된다면 법 때문에 예. 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러면 그럼 예, 그런 뇌물 생각이 사건에 들어요. 예, 뇌물 그런 사건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보좌관이나 운전기사나 이런 사람들 돈을 준 사람들이 수첩 압수수색하다 수첩 메모한 것 같고 네. 그 수사가 개시되고 그거로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수십만 건의 재판 그렇죠. 자체를 재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증거 능력을 배척하는 걸 보면서 저희 학생운동 할 때 있잖아요. 네. 예. 내가 안 한 것도 자기들이 상상해서 써가지고 막 증거로 그렇죠. 쓰거든. 예. 근데 이거는 뻔히 있는 것도 안 써요. 도대체 판사들 왜 그러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고요. 아, 이번에 네. 저기 오늘 원래 최순실 피고인 판결 얘기를 네. 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서 네. 결국은 다시 이제 이재용 피고인 항소심 재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의도하지 않게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다뤘습니다. 두 개가 다른 점이 하나는 한쪽에서는 증거 능력을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항소심에서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인정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의 소유권을 항소심 판결에서는 삼성 쪽에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최순실 쪽에 있다고 본 뇌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지금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형량까지 이제 얘기가 됐었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이재용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 대법원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자, 우리 참 예언님께서는 저는 네. 전망이라기보다도 네. 희망인데 대법원에서 난 돌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는데 당장 문영표 전 이사장 네. 같은 경우는 헛짓한 거야 본인이 꿈속에서. 아니 헛짓은 아니고 제가 박애주의자로서 그러니까 박애주의자로서. 그러니까 삼성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탁도 안 받았고, 안 받았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네. 이건 얘기해야 자기가 되겠다. 감옥 갈 것을 각오하고. 그것까지 설마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감옥 갈 수 있다, 감옥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어. 네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1심, 2심 그리고 다른 여러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대법원이 결국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증거 능력으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서
판단한다면서요. 네네. 형량을 10년을 20년을 해라 이런 건 안 하더라도. 그렇죠. 그건 못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1심과 2심이 판결이 모순이 됐잖아요. 당장 말 소유권 문제들을 가지고도 그렇고 네네. 안종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도 그렇고. 예. 근데 결국 이건 대법원에서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있잖아요. 우리 또 모든 국민이 지금 법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전원 합의체 이런 데서 하면 네. 유리해요, 불리해요? 아니 저기 일도 양단으로 죄송한데요. 저 MC거든요. 뭘 MC야? 저한테 좀 묻지 이어가서 마시고요. 그걸 해설해 이야기하면요. 주셔야죠. 왜 판사 출신이고 왜 판사가 안 했잖아. 이재용 그 부회장의 그 대법원 사건에서 네. 핵심 쟁점 세 가지로 와요. 예. 첫 번째, 1심 판결에, 항소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말 사용이익은 뇌물로 봤는데, 네. 그거를 평가를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은 제로로. 액수는 모르겠다. 계산 불가. 결국 그거를 그 없는 걸로 판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란 것은 이 실제 최정점의 1, 2년 부분의 사용 가치가 그 말의 전성기. 값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36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가격을 평가를 안 해놨으니까 검사한테 성명을 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거를 뭐 감정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감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다. 이거는 명백하게 심리 미진이죠.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 네. 잠깐만,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100평 아파트에서 2년 살았어. 네. 근데 사용료를 안 낸 거야. 네. 그 계산하면 금방 나오잖아. 근데 그 부분은 네. 뭐 임대료 상당이니까 작아요. 네. 이자 상당 작은데 말은요. 전성기 때 1, 2년 동안 실제 타는 가격이 전부예요. 아, 그러니까 말은 그때 그냥, 우승도 하고 하니까. 예, 임대차료 상당의 이익이 아니에요. 사실상 36억 전부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전문가들의 감정 맡기면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그 부분이 검사가 일단 물어보지도 않고 그 계산도 안 됐다는 이유로 0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아마 대법관 전원이 일치일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안종범 수첩은 정영식 그 부장의 판결이 지금까지 종래 판결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예. 이 부분은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산국외 도피에서 그 고의 범죄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지금까지 판례하고 다른 판결을 했거든요. 아유, 뇌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전달해 줬다. 이거 고려 안 하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점은 저는 종전 판결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종전 보수 판결. 진보를 떠나서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해서 파기할 것이다. 예. 아울러 다른 재판하고 모순 저촉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정형식 판결에서 집약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네. 그 국민들의 법감정뿐만 아니라 재판의 통일 이걸 해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기할 것이다. 예. 따라서 정형식 부장은 이재용 재판을 도와주려고 형량을 집행유예를 했는데 네. 원세훈 재판에 예. 복사판이 될 것이다. 복사판이다. 아. 혹 때려다 혹 붙였다. 네. 원래 징역 좀 살다가 쉬었다가 다시 징역 살려면 꼽진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렵습니다. 휴가 뜨는 어렵죠. 것도 어렵고 네.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네. 그럼 이재호에서 내가 한 가지 질문이 네. 있는데 네. 정영식 판사같이 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재판을 했어요. 네. 그럼 법원 자체에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옷을 벗게 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현재는 없는데 국민들의 감정은 지금 그거거든. 인사권자의 뭐 주관적 고려에는 고려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은요, 내가 생각할 때, 뭐, 겉으로는 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할 때는 뭐, 양심에 따라서 했다는데, 스스로가 비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래 법관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래 하실 것 같은데.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뭐 부끄럽다고 할까? 그게 뭐 그런 이정열 생각이- 판사는 그때 왜 잘린 거죠? 저는 저기 이슈파이터 대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이정열 그래서 판사 그만뒀죠? 같은 사람도 네. 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반대에서 예. 사고를 친 거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아마 파기돼지고 네. 일반 사건이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파기돼졌고 본인이 판결이 잘못됐다 하면 더 이상 법원에 남아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그 양식이 있으면 이런 판결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또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근데 어떤 우리가 생각이 들었냐. 희망을 해야 되겠네. 원세훈처럼 네. 파기환송 당해가지고 다시 얹어가지고 얹어서. 또 꼽증역을 사는 걸로 네. 이재용.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생각을 예언과 희망이 네. 섞여 있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그 정영식 부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잘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아, 몰라요? 네. 자기가 선고를 한 판결, 그러니까 네. 그분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법리상으로 너무나 명확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명확하다는 법리를 일주일 만에 하금식 판사가 다른 판결로 깨버렸잖아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고등법원 판결이 유사 사건에서 있으면 하급심 판사는 혹시 내가 평소에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면서 네. 대체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김세준 부장은 이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소신대로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영식 부장은 일면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판결을 하면 다른 사람들 어떤 비판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이재용을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다른 고려를 못 했던 거죠. 우리 서울법대 나오고 우수한 성적으로 법관이 됐던 사람이 그러니까 점검물인 서면이라든지 아까 안종범 수첩에 예, 점검 능력이 네. 간접 증거로서 있다는 걸 네.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 변호사님 어려워집니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모를 리가 없고 간접 증거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모를 리가 네. 없고 정황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 네. 하는 거는 모를 리가 없고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형식적 소유권에 따라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누가 했느냐를 갖고 판단한다는 것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순간 망각하고. 저도 너무 모를 리가 봐주려는 의욕 없다고 때문에. 게 그 진단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네. 감겼다. 그렇죠. 그냥.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이제 질문. 자, 뭐 솔직히 이재용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어떤 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심이지만 네. 역시 스타는 맨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뭐 어제 예언했습니다. 네. 무기 이상. 무기징역. 네. 근거는 아니, 최순실이 20년이면 뭐 30년을 때리겠어요. 40년을 때리겠어요. 그냥 무기 네. 때리는 거지. 이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25년 정도 생각을 예. 하는데요. 네. 일단 국민이 권력을 준 것은 박근혜니까 예. 최순실이 날뛰고 설치고 하는 것들을 박근혜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 재질로 없는 무기징역도 선고를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추가 기소 사건이 또 있어요. 네, 특활비, 예. 특활비가 있는데 그 룸을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10년 이상의 형은 선고되질 텐데 저는 무기보다는요 25년 선고되지고 추가적으로 10년 하면 형식상으로는 무기보다 가벼운 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형이에요. 그렇게 제가 무기를 예상한 것은 네. 그냥 감으로 찍은 게 아니라 예.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네, 네, 네. 근데 네. 감형 요소가 없더라고요. 감경 요소가 없어요. 반성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직접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었고. 전과가 없을걸요? 근데 태도도 또 불량해. 불량하죠. 재판정 안 예, 나오고 뭐 예. 그래서 재판 거부하죠. 아니 발가락 아픈 것도 뭐 고려 요소는 돼요. 그래서 제가 고름 요소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식을 가진 재판정이라면 판사라면 무기를 때리기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는 아마 무기징역을 구형을 할 거고요. 예. 저는 뭐 25년 정도 형을 할 거고 원래 특활비랑 누가 같이 맞는지 나중에 보자고. 예, 특활비랑 같이 기소됐으면 무기징역 선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면 사실상 피고인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하지 않을 거냐. 뭐 짜장면 얘기를 하시죠. 이 짜장면 방송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사실 뭐 두 분께서 이렇게 지금 25년간 무기징역 얘기하셨으니까 네. 떡라면 내기 어떠세요? 예, 아니요.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틀리면 이정현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거 괜찮은 제안이십니다. 저는 뭐 짜장면 안 그래서 하는 걸 떡라면 하시죠, 떡라면. 떡라면? 자, 그러면 설날 연휴를 앞두고 보내드린 장윤현의 이슈파이터 여기 지금 떡라면이냐 짜장면이냐 네. 이걸 놓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잠깐 드렸는데 떡라면이든 짜장면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두 분 나오셔서 과거 판결의 분석과 미래 전망까지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국정농단을 펼쳤던 사람들에 대한 단죄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설 연휴를 맞으시라는 의미에서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설 인사를 30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시죠. 예.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최순실 판결, 이재용 판결은 판결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가장 큰 명절이죠. 설이니까요. 모든 걸 잊고 푹 쉬시고 설 끝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적폐를 청산해야 돼.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민족의 대이동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 때는요, 싸울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안 싸울 주제로 정담을 나누고, 그리고 고향의 따뜻한 맛을 다시 느끼고 돌아오는 설이 되시